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미국의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제 소폭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이틀째 반등을 이어갔는데요. 지방은행 이슈가 좀 완화되면서 이렇게 반등세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가벼운 마음으로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또 미국 시장이 반등이 연일 나와줬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는요,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또 오른쪽에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궁금한 부분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방송에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금요일인 만큼 더욱더 힘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이팅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그리고 증시8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최근에 이제 주총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총 시즌이 이제 바야흐로 개막을 했는데 오늘도 AI 인간 주총 관련한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챗 GPT에게 물어본 내용. 자, 이번 주에 증시8을 꾸준히 시청을 하신 분이라면 슈퍼 주총 위크인 이번 주에 걸맞게 좀 각 주총에서 불거진 내용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또 활용을 해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또 챗 GPT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봤을지 AI 대 인간, 챗 GPT의 질문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챗 GPT에게 이런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자,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SK이노베이션과 SK온이 주식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이 부분이 과연 챗 GPT 긍정적으로 작용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 내놨을까요? 네, 이렇게 답변을 내놨는데 그에 앞서서 챗 GPT가 또 한 발을 조금 뺐습니다. 주가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챗 GPT로서는 확언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자, 크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회사와의 주식 교환은 주가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일단은 전략적인 판단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또 시너지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다만 개별 기업이 어떤 여건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좀 탈출구를 열어놨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투자에는 다양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과 SK온의 주식 교환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투자 정보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챗 GPT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마침 또 물어볼 전문가가 앞에 계시네요. 네. 강관우 앵커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어제는 그 DB 하이텍 물적 분할이 통과하면서 주가가 좀 선반영된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조정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어제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오늘은 이 대답 중에서 제일 마지막 줄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증시8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어떤 느낌이세요? 일단 주주와의 대화라는 글자가 눈에 바로 들어오고요. 그렇죠. 저희가 앞서서 또 셀트리온 사진도 맞아요. 봤었잖아요. 네. 좀 사뭇 다릅니다. 셀트리온 할 때는 이렇게 플라스틱 벽이 좀 쳐져 있었잖아요.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었다면 좀 북적북적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Q&A, 질의응답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를 들고서 질문에 지금 답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어땠을까요?
이 사진 한 장 덕택은 아니겠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발제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룹 차원에서 보시면요.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SK의 그룹사들이 지금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룹의 가장 정점에 있는 지주사죠. SK. 거기도 자사주를 1%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차트에 나옵니다만은 SK스퀘어도 정책을 주주 환원 정책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고 현금 배당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SK 네트워크스까지 이래가지고 그룹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친주주 정책들이 친주주 성향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 이유에는 CEO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주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SK 그룹 주가가.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저희가 대주주 대 주가 이런 거를 이제 세션을 우리가 하면서도 그 SK그룹의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있는데 CEO들은 지금 좌불안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잖아요. 그랬었죠. 그게 바로 주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SK그룹사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SK이노베이션은 아까 그 우리 앵커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원 정책들을 내놨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익이 좀 많이 내려가가지고 안 좋으니까 내년부터 2개년 동안 현금 배당 주당 2,000원씩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있고 네. 자회사 SK온이 물적 분할돼가지고 지금은 그 개별 그 개인 주주들이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수익 주주들이. 이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적 분할, 수평 분할을 쓰면 똑같은 지분을 가졌을 텐데 밑으로 내려가는 수직 분할을 했기 때문에 개인 소액 주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창구를 조금 열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SK온이 향후에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통한 상장을 가면 네. 거기에서 어떻든지 주주 환원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주주 가치가 훼손됐던 거를 좀 살려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 연계 방안을 쭉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이 크게 있는데 하나는 자기 주식을 10% 취득해가지고 그거를 SK온 주식하고 바꿔주겠다. 주식 교환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SK온이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한 다음에 그러면 구주 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이 들고 있는 상당한 양의 구주 매각을 하고 그 돈을 재원으로 특별 배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주주한테는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당히 모회사 주주들 이전까지 다른 배터리 주식들 많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소외돼 있던 SK이노베이션의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상당히 그 주주 성향의 정책을 발표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가가 어땠을까요? 주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제 13.8%나 올랐네요. 장대 양봉이. 보니까 아주 장대 한봉. 그 전에 그림은 어땠습니까? 뭐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에 다른 2차 전지주는 어땠습니까? 날아갔죠. 날아갔습니다. SK이노베이션 어제 처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골라왔는데 SK온의 상황을 좀 볼게요. SK이노베이션이라고 그 IBK에서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네.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배터리 얘기입니다. 석유화학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 얘기인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캐파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4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3, 4년에 걸쳐서 계속 시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데 상당히 힘들 거다. 이런 이제 우려는 있고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율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막 벌리다 보니까 네. 인력 수급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율이 지금 안 따라주고 있는데 그것은 23년 하반기로 가면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줄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학습 효과가 이제 공장을 이렇게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러면서 네. 수율도 올라올 거고 인력 수급도 정상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수율이 잡힐 거다 이런 얘기인 거고 지금 금년 말이면은 배터리 소재 쪽 이쪽 자산 규모가 드디어 기존 사업의 자산 규모를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캐펙스, 시설 투자로 봤을 때 금년에 75%가 거의 배터리 부분으로 갑니다. 기존 사업에는 25%밖에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유지관리 투자 정도인데 배터리 쪽은 계속적으로 지금 큰 돈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자산 규모가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로 이제 넘어가는 원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좀 그런 거고 네. 지금 24년도에 25년도에
지금 시설들이 신규 시설들이 새로 가동이 되면 아무래도 원가율이 낮아지겠죠. 원가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마진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SK온이 지금까지는 초기 단계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서 수율도 안 따라주고 하고 있지만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돌고 24년, 25년부터는 돈 좀 벌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장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캐파 면에서는 어떨 거냐? 캐파 면에서는 지금은 뭐 삼성 SDI급 정도 뭐 네. 견주고 있지만은 25년도에 가면은 삼성 SDI를 출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대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동안 계속 투자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는 못 따라잡겠지만 25년까지는 어느 정도 2위권은 국내 기준이죠. 국내에서 2위권을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하나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SK그룹의 CEO들 말이죠. 지금 이제까지 잡을 안 서겠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이제 반응들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건데 SK그룹 말이죠. 회장님이 주가를 많이 신경 씁니다. 회장님이 주가를 많이 쓰고 신경을 많이 쓰고 네. CEO들 평가에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에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 SK이노베이션과 SK온의 주식 교환이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까 챗GPT에게 물어본 결과에 대해서 오늘도 강관우 앵커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파헤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챗GPT가 내놓은 답변, 사실상 챗GPT가 이전에 내놨던 맥락과 좀 비슷한 답변이 나온 만큼 챗GPT 한마디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와주세요, 강관우 앵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강 앵커님 또 마무리로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주주 환원 방안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네. 배당 얘기였고 하나는 주식 교환 얘기입니다. 배당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뭐 크게 큰 규모는 아니니까. 그런데 주식 교환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음지가 이제 양지되나? 음지가 과연 이제 양지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관우의 증시팔 AI 대 인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리포트 짚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오늘도 알차게 짚어봅니다. 장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리포트. 오늘도 역시 두 종목 챙겨왔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일지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고 오늘 또 앞서서 살펴봤던 AI 대 인간과도 좀 맥락이 통하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보고 계신데요. 제목 먼저 보시죠. 결전전야. 단 4글자에 굉장히 결의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IRA 세부안이 이번 주 안에 공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IRA 세부안에 미국의 진심이 얼마만큼 응집이 돼서 담길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이 IRA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정말 진심이라면 세부안도 정말 꼼꼼하게 나올 것이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과연 IRA 세부안이 어떻게 공개될 것인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얼마만큼 혜택을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 주에도 7조 원 규모의 자금을 들여서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공장 짓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주가에도 좀 반응이 있었는데 2차 전지의 현지화 정책, 미국 현지화 정책입니다. 정말 상당히 엑셀러레이터를 세게 밟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IRA 세부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안들이 성사될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셀 부분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기초 체력이 더욱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도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북미권에서 설비 투자로서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체질과 색깔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상당히 결의가 넘치는 결전전야라는 제목 먼저 살펴보셨는데 상세한 내용도 짚어볼까요? 자, 결전전야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 미국의 진심을 확인할 결전전야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북미권의 2차 전지 산업 지형도를 바꾸게 될 것 같은 IRA 정책 세부안이 이번 주 중에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EU의 CRMA 법안과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CRMA 법안은 우리 기업들의 기대엔 좀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밸류체인 구축에 좀 진심일지 그 모멘텀의 크기와 또 미국 진심의 크기가 이번 주 중 IRA 세부안으로 좀 공개가 될 예정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 셀 밸류체인이 미국 현지 진출을 이미 결정을 한 상황이고 공장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비도 1.5배에서 1.7배가량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앞으로 최대 350기가와트시까지 미국 내 설비 규모를 확장해 나갈 예정인데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좀 이 규모를 달성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현지화, 이번에 미국의 AMPC라고 하죠. 생산자 세액공제를 통해서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변수가 없는 한 AMPC 지원도 역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수출 효과 덤으로 얻게 될 거고요. 1분기 호실적도 견인해 줄 걸로 보이고 있는데 IRA 정책 모멘텀을 제외하더라도 2차 전지 셀이라는 정체성 안에서도 개선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올 상반기는 출하량은 좀 떨어지는데요. 대신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 효과로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고 하반기에는 고객사들이 신차 출시하면서 출하량 역시도 본격적으로 좋아질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12%가량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지난해 말에 재고 조정이 있었던 유럽 시장도 빠르게 회복세 보이고 있고요. 미국 주요 고객사용 오더는 역시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북미권 설비 투자, 캐펙스 주도주로 색깔이 바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인 만큼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70만 원으로 상향한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봤는데, 자, 두 번째 종목도 역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과연 주가 어디까지 날아갈까? 굉장히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인데 요즘 들어서 조금 주춤합니다. 지금 제목 보시면 중장기 성장 국건 하나, 주가는 과열권이다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긍정적인 리포트 내용들을 많이 짚어드렸는데 조금은 관망세를 점치게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전망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주가가 빠르게 많은 부분 올랐던 만큼 검증의 시간을 거쳐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고요. 전기차 시장 성장률도 물론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증가세에는 머물러 있지만 증가폭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물론 경쟁력 면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말 굴지의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에코프로비엠 계속해서 그 아성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유별나게 좀 한국 쪽에 많이 강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 에코프로비엠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굳건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만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던가 LG화학, LNF, 코스모신소재, 국내에도 기업들 상당히 많고 해외에서도 유미코어나 바스프, 스미모토 메탈마이닝 이런 해외 업체들과도 계속해서 겨뤄야 되는 전쟁을 펼쳐야 되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자, 지금 점유율도 당연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생산 캐파 점유율 2027년쯤에 고점을 찍고 점차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정 역시 미국과 유럽 전기차 시장이 3원계 배터리로 채워진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지나치게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해야 될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지금 높은 아성에 끊임없이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인데 에코프로비엠이 하이니켈 3원계 부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물론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해외 기업들, 링보론베이 같은 중국 3원계 업체들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도 에코프로비엠이 1등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 의견은 홀드로 하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상향이 됐는데 목표 주가가 20만 원이면 지금 현재가보다 낮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전 리포트에 비해서 상향을 해서 20만 원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 지금 펀더멘털 이슈가 있다기보다 주가가 지나치게 빠르게 미래 이익을 반영했고 또 한국 쪽에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황인 만큼 지금은 투자 의견 바이를 보여주기보다는 홀드로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에코프로비엠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으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역시 장 시작 전에 전문가의 시선으로 오늘의 일면 샅샅이 살펴보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도 역시 기사 낱낱이 살펴보고 또 분석을 해주실 텐데 어떤 헤드라인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거 정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증시 4월 박스권 장세 2,500대 돌파 쉽지 않다. 어느덧 또 3월 마지막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4월 시장을 맞이하기 전에 과연 4월에는 2,500 다시 좀 올라서 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임순재 대표님, 오늘 일면 헤드라인 안에 뭐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설명이 필요할까 싶긴 하지만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요약을 해주실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 뭐 3월 달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이제 3월 달이 오늘까지 이제 거래가 있기 때문에 네. 일장을 봐야 되긴 하지만 뭐 어제까지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3월 달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 전부 다 뭐 월별로 보면 이제 월 초반에 네. 조금 상승 출발을 했으나 뭐 미국의 이제 금융위기 시스템 그런 불안으로 인해서 좀 출렁거렸고요. 그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반등을 보이면서 그 이전보다 더 높은 그런 상승세를 보였고요. 뭐 월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4%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3월 달에 가장 핫했던 게 2차 전지 관련주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단연 될 것 강했죠. 같고요. 네, 원체 뭐 2차 전지가 시장 전체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는 게 뭐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보시면 뭐 관련된 이제 섹터별로 이제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월 후반 들어서 이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월 기준으로 보면 한 1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용인의 뭐 대규모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화학주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10.5%, 거의 1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 만큼 업종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기계장비, 건설 같은 경우도 좋은 그런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와 반대로 이제 하락한 업종. 가장 큰 게 이제 금융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이제 시장에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는 9%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고요. 증권 보험 같은 경우도 뭐 8%, 6% 넘는 그런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 이외에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락을 보인 이유는 SM의 공개 매수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 매수가 끝나면서 SM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고요. 뭐 여기에 참여한 하이브와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좀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전반적인 업종별로 3월 어땠는지 그 성적표를 받아든 것 같은 느낌인데 확실히 금융 위기에 대한 이야기, 은행 위기에 대한 이야기 저희 증시 8에서도 많이 다뤄드렸던 만큼 뭐 은행, 보험, 증권 업종에서 조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 살펴볼 수가 있었고 반대로 우리가 실제로 시장에서 체감하듯이 반도체와 2차 전지 굉장히 강했다라는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가 이미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는 4월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인데 자, 증권사에서도 4월 코스피 전망 이렇게 좀 내놨네요. 네. 2,550이 가장 높은 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증권회사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200서부터 2,250 사이 뭐 그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3월 분위기로 봐서는 뭐 4월 달에 더 상승을 보이면 이제 2,500선, 뭐 2,600선도 기대해 보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주가라는 게 뭐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일단 기업의 실적도 그만큼 받쳐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월 달에 이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사항들이 이제 몇 개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미국 관련된 이제 변수입니다. 특히
특히 이제 4월 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한번 다시 나올 예정이고요.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5bp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증시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 여부입니다. 뭐 지금 미국 뭐 연준이나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 그다음에 유럽의 뭐 ECB 같은 경우 뭐 전반적으로 나서면서 일단 금융 시스템이 상당 부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금융 시스템 관련돼서 다시 이제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상업용 부동산 부분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4월 이제 하순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과연 이제 기업 실적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기업들의 지금 나온 게 이제 3월 29일 기준으로 이제 추정치가 나온 겁니다. 네. 뭐 작년하고 매출은 뭐 조금 소폭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기존의 42조에서 15조 원대로 이하로 너무 크게, 많이 줄었네요. 네,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순이익 같은 경우도 34조 원대에서 12조 원대로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이렇게 이제 실적이 악화되는 큰 요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상대적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큰 폭의 이제 실적 감소세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 뭐 국내 이제 수출이 계속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매출도 같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수출 기업들에 대한 이제 보면 이제 그 실적 자체가 수출 기업들이 이제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관련된 실적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이제 각 그 증권사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요. 그런 점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과연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뭐 리오프닝이 뭐 활발히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내수 관련된 그런 이제 그러니까 매출에 관련된 그런 기업군에 조금 강점을 가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로 많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이제 관광객 유입에 따른 이런 이제 관광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에 대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뒤쪽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상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거의 90%에 육박하는 정도로 줄어드는 네.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자, 이미 사실은 성적표가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종종 안 좋은 실적을 받아들고도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결국에는 이제 바닥이다, 이제는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 하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인데, 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이 이 안에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낮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 공장이 본격화 이제 가동이 되면서 매출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돼서 중국 내의 철강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철강 가격의 움직임이 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 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부진감이 이제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실적이 이제 하향세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좀 반등을 네. 했고요. 그렇지만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SK 하이닉스나 그다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산을 본격화하는 걸 이제 천명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업계 1위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감산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삼성전자가 감산을 계속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뭐 불거지고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시장은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순재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는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어도 점차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반도체 업황은 항상 좀 난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뭐 이제는 바닥이다, 돌아설 것이다라는 관점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감산 효과가 어떻게 좀 반영이 될 것인가, 기업별로 감산에 대한 입장도 좀 다른 상황이어서 그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좀 시장 대응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업종을 지금 실적이 워낙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난 뒤여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 또 대표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출이 좀 잘 되는 그런 기업군 중심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지금 이제 무역협회에서 이제 만든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2분기에 수출이 어떤 형태로 이제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나빠질 것이냐라는 각 기업들한테 이제 서베이를 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그 선박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 사실 근데 뭐 네. 여기 아래쪽 보시면 햇빛이 쨍쨍한 모습이 제일 좋은데 네, 예. 그 모습은 표 안에는 없네요. 네, 그렇죠. 표 안에는 쨍쨍은 없고요. 그렇지만 네. 뭐 쨍쨍이 근접한 게 이제 선박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조선사들이 이제 수출을 했었던 높은 가격에 수출했었던 게 인도가 되면서 이제 관련된 매출이 본격으로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박, 그러니까 조선 관련주들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100 이상이 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 미만이 되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석유 제품, 가전, 자동차 같은 경우까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지금 관련 업체들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52로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기 전자 제품, 특히 이제 부품 관련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중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업종이 가장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자동차 관련된 업종 관련돼서는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자동차 관련돼선 지금 IRA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기업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는 여전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량이 글로벌 3위에 올라갈 만큼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매출 성과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이제 성적은 아마 올해도 계속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 1분기의 실적이 아마 사상 최대치를 좀 지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각 기업군들이 이제 지금 이제 예측치가 각 기업들이 어떤 정도의 1분기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나타낸 표인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2조 5천억 정도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2조 원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상당히 때문에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거죠. 물론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분기에 뭐 10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났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네. 비하면 적다라고는 하지만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된 수익이 줄어들면서 지금 뭐 한 5위 정도로 지금 밀려난 상황에서 현대차나 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 특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같은 거면 제네시스나 아니면 SUV,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 차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IRA 법안 관련돼서 아마 세부 관련된 사항이 아마 이번 주 중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IRA에 적용하는
보조금 적용 대상 차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줄여야 되는 사항이 만약 IRA 법안을 처음에 상정을 했을 때는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걸 감안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향후에 미국에서 전기차의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조금 단위가 뭐 수백억 달러 단위가 아니라 최대 수조 달러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올 수 있다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런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을 못 받는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이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현대차에 대한 경쟁력이 지금보다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4월 주가 향방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2,5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나올지는 또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들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장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매일 그 8시 30분 정도 되면 저희가 지금 사 이런 코너를 하는데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준비해 오셨는데 뭐가 첫 번째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세트랙 아이입니다. 네, 이 세트랙 아이는 그 위성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유일하게 그 위성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수출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위 산업 부분도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그 계속 지금 뭐 무인기나 그런 부분들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위성 영상 판매 사업과 분석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그 정부 정책과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요. 또한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로드맵이 많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요. 지금 정부 얘기하셨는데 정부 쪽도 있는 것 같고 방위 산업이니까 이제 군 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게 우주 항공과 관련된 부분들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방산과 관련된 연관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우주 항공과 관련된 산업, 그러니까 우주 산업 중에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 산업들이 대다수 방산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시점을 가지면은 이제 좀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 우주 산업이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블루오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셀트라에는 뭐가 또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 세트랙 아이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최대 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그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서 최초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5월에 그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한 그 추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3월 말이고 그 다음 달이 이제 4월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슈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주 현황을 봤을 때도 뭐 기타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결국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상 그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았을 경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수혜를 받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이 기업이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주 쪽으로서도 같이 활발하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된 세트레가이를 꼭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서 수혜를 좀 받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 정부 정책 이렇게 예산도 뭐 전년 대비 보니까 한 20% 이상 올랐고 정부에서 확실히 좀 밀어주고 있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제 정부에서도 우주 항공 산업 관련된 부분들을 밀어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모멘텀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현재 주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세트랙아이는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실적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 네. 77억 원 정도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다소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모멘텀 때문에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 위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2단 수주를 좀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 우주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도 좀 있고요. 2024년은 좀 내년이긴 하지만 자체 위성에 따른 서비스 매출 확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 재무적인 부분들은 아쉽기는 하지만은 점차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장기적인 이런 이제 성장 동력도 있지만 당장의 모멘텀은 이제 아무래도 3차 발사 이거 이제 보면서 가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3월 그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최근 추세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참고를 했을 때는 현 구간에서 42,000원까지만 잘 소화를 해준다 한다면 5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할 때는 시초가로 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5,700원입니다. 자, 세트랙아이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다음 주식은 뭘까요? 네, 그 다음 종목은 TA 항공입니다. 예, 이 TA 항공은 국내 대표 저가 항공사, 그러니까 LCC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매출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년 대비 14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손실을 기록을 했고 또한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재무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점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점차 좀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했을 때는 영업이익만 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이 그래프처럼 점차 이제 확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지금 최근에 그 TA 항공이 그 127만 석 중에 121만 명이 그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승률도 95%를 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점차 지금 이 정도의 95%가 넘기는 했지만은 앞으로 좀 더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국내에서도 지금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한 로드맵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점차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내수 활성화 대책을 하면서도 거기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전반적으로 해외 수요가 좀 많이 이연됐었잖아요. 네네,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상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단기 그 단체 비자에 대한 좀 제한이 있습니다. 네. 이게 풀어지게 된다 한다면 본격적으로는 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냥 국내에서 들어오는 여행 상품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그 메가 이벤트든 트렌드에 대한 콘텐츠와 같이 연계되면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항공주 그러니까 LCC 관련된 기업들은 꼭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국, 일본 노선을 9월까지 각각 80%에서 90% 증평 계획을 그 이틀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했을 때는 TA 항공이 수혜를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수혜를 통해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 좀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 12월부터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그리고 이달부터 2,900원에서 3,500원 사이의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 이 기관은 2월 중순부터 계속 순매수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4,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50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TV 한국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많은 금요일 시장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잠시 후 이어지는 증시 9화 함께 하시면서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